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JTBC가 새로 취재한 내용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855명. 지난해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입니다. 하루에 2명이 넘습니다. 살기 위해 갔던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왜 죽어가야 할까? 저희는 나흘 전 현대중공업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에서 올 들어 석 달 새 3명이 숨지자 특별 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4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엔 특별 감독 직전에 노동자들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현장에선 제대로 된 감독이 아니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내 엔진 기계를 다루는 작업장입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더니 줄지어 작업장을 빠져나갑니다. 영상이 찍힌 시간은 지난 14일, 노동부가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특별 근로감독을 벌이던 때입니다. 감독이 오니까 저기 잠깐 어디 좀 나가 있어라, 비어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일하고 있으면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나가 있어라. 평소엔 2~3명씩 모여 용접 작업을 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감독관의 눈에 띄지 않게 일부러 작업장을 비웠다는 겁니다. 특별감독 기간 작업장 곳곳은 텅 비었고 기계도 멈췄습니다. 노동조합은 평소보다 작업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이라면 20%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내 물량팀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출근 안 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또 다른 영상에선 한 노동자가 높은 구조물 위에 올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는 벨트뿐입니다. 감독관이 돌아가자 평소대로 작업에 복귀한 겁니다. 감독관이 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위험 작업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나 다를까 계속 그 일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독관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당시 이런 상황을 노동부와 회사에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명백히 이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이고 그 위반을 직원들에게 종용하는 행위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 초기에 해당 지적이 나와 회사에 문제 제기 및 주의 조치한 뒤 감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회사가 작업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지시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렇게 특별 감독이 끝난 날 노조와 회사 그리고 노동부는 한데 모여 그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저희는 그 영상도 입수했습니다. 노동부는 밀폐된 공간의 작업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뒤에 김성인 씨가 사망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지금 그 어딘가에 모를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시면은 사고는 또 납니다. 저희가 또 특별감독 들어와야 되니까. 하청 노동자 김성인 씨가 사망하기 전날 1시간 반가량 열린 특별 근로감독 평가회 영상입니다. 노조와 회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들은 추락, 끼임, 감전 등을 지적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지휘 쪽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밀폐한 부분이 나타났고요. 관리감독자가 항상 상시 또 감시인들이 항상 상주해서 작업을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김성인 씨는 특별 근로감독에서 지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의 책임자는 취재진에게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이 밀폐 공간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회사의 표준 작업 지도서 내용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현대중공업에 574건을 지적하고 과태료 약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죽음의 고리는 끊지 못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이번엔 사고가 일어난 날로 가보겠습니다. 고 김성인 씨는 배관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작업 지침서를 보면 절대 배관 안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김성인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작성하고 현대중공업이 승인한 표준 작업 지도서입니다. 18단계에 거쳐 작업 순서와 안전 지침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질식사고의 위험성입니다. 21일 김 씨 죽음의 원인으로 꼽힌 아르곤가스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질식 위험을 6차례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프 안으론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조차 넣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파이프 안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용접 작업 중 질식사한 건 김 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8년 전 하청업체 노동자 강모 씨도 아르곤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엔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재발을 막겠다며 파이프 설치 작업 표준 작업 지도서까지 만든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작업을 안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 하려면 반드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돼요. 반드시. 노조 측은 김 씨가 위협을 무릅쓰고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이유를 밝혀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JTBC는 고 김성인 씨 동료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지름 80cm의 배관에서 김 씨가 쓰러졌는데도 동료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배관 작업을 할 땐 3명이 한 조로 일해야 한다는 지침도 제대로 안 지켜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JTBC가 입수한 김성인 씨의 동료 A씨가 사고 직후 정리한 진술서입니다.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배관사 B씨가 김 씨의 행방을 묻기에 모른다고 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용접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배관사 B씨가 소리를 쳤다며 B씨 쪽으로 가보니 김 씨가 파이프 안에 누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의 표준 작업 지침서에는 파이프 작업을 할 때 3인 1조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 명이 작업을 하면 2명은 배관 안에 산소를 공급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 홀로 파이프 안에 들어갔고 동료들은 다른 작업을 하느라 김 씨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확인을 하는 거죠. 괜찮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문제 있으면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동료들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판단되면 혼자 처리해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단원 3인 1교수로 들어가죠. 간단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리정돈 같은 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이 팀은 뭐 어떤 팀이냐면 이 물량을 빨리 처리해서 처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거의 안 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생산 라인 출신으로 사장을 바꾼 만큼 처음부터 안전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고 김성인 씨는 일한 지 10달 된 34살의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와 회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숨진 김성인 씨는 하청업체의 하도급을 받은 재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성인이 돼 있는 하청팀 회사에서 물량팀이라고 또 있다네. 물량팀은 도급이랴. 또 하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팀원을 구성해가지고 몇 명이 와서 일을 하는 거야. 2011년부터 줄곧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일했지만 소속 하청업체는 매년 달랐습니다. 성현이 같은 경우는 거기를 있다가 나왔다 있잖아. 알바식으로 대학교 때부터. 일한 것은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조금씩 일을 해서 일단 뭐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 정도의 기능으로는 보통 잘 할 수가 없거든요. 노조에 따르면 김 씨는 다른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해봤다는 이유로 안전교육도 면제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정작 현장에선 무용지물인 안전지침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2인 지금 산업안전보급에 다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 안전에 관한 법은. 안전은 관리자가 거기 가갖고 현장에 상주를 할 사업자이면 가야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갖고 안전에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법을 지켰으면 우리 조카도 안 죽었겠지.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이 끝난 다음 날 벌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믿기지 않습니다. 얘기가 안 되잖아. 노동부에서 뭔 일이 생겨갖고 조사를 했다는 얘기야. 근로가 와갖고 한 10일을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 근데 10일 후에 첫 시작하자마자 또 죽었잖아. 그럼 누가 책임이야? 올해 들어 이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김 씨를 포함해서 4명째입니다. 내가 검사한 뒤 최종적으로 유족 조사에서 원하는 게 있어. 이런 사유가 김성인으로 끝났으면 쓰겠다. JTBC 공다솜입니다.
새로 보다 시간입니다. 왜 죽은 자리에서 거듭 죽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것인가?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걸 두고 나온 말입니다. 며칠 전 사망사고가 난 현대중공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고 전 특별감독이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현장에서였습니다.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는 지침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3인 1조 작업 원칙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있는 대책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 지금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김형균 정책실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사고 직전까지 있었던 노동부의 특별감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감독 직전에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빠져나가는 영상이 있는데요. 누가 이런 지시를 한 겁니까? 누가 지시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가 날 때마다 노동부 특별 점검이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측에서 이 특별 점검 때 지적당하는 것이 결국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 관리자들도 거기에 같이 조응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특별 감독을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노동부 특별 감독을 제대로 받아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예전에도 이렇게 현장 감독 전에 노동자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일이 또 있었습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지시를 잡아내거나 이러진 못했는데요. 그동안은 여러 차례 특별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작된 환경에서 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감독관들은 이렇게 현장에 인력이 빠져나갔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까? 감독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그걸 다 알고 있고 워낙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생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노동부가 이런 것을 좀 엄격하게 하지 않고 특별감독을 좀 봐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이를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들어 석 달 새 3명의 노동자가 숨지면서 특별감독이 진행이 된 건데요. 왜 감독관들이 봐줍니까? 예. 그동안 이 조선사업장의 산재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근로감독가들이나 또는 회사의 관리 경영층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아마 인식 자체가 너무 무뎌진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감독에 대한 이 생각이나 또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노조에서는 감독관들이 봐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조에서는 특별감독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예, 현장에서 같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노동부 특별감독관들과 함께 현장을 순회하면서 이 제대로 된 특별감독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것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고 또 특별감독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고 또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직접 우리 지부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특별감독을 제대로 해서 안전조치가 진행될 것을 요청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번에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노동부는 어떤 입장을 밝히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노동부가 특별히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위에 상부에 보고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특별감독을 마쳤고 그 특별감독을 다시 연장하겠다 이런 말을 다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예. 현장 지침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침을 보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이프 내부에 들어가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예. 이번에 사고가 나신 분이 하청 물량팀이었습니다. 예. 하청에서는 이런 안전 관리나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그런 전문적인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전 규정이나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팀은 물량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긴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물량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 조치들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조건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또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번 사고 현장에는 있었습니까? 만약에 안전관리자나 진두지휘 책임자가 있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원래 이 작업이 매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걸 배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중대재해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